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강원도에서 정의당 시의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창당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정의당 배지를 달고 춘천시의회에 입성한 화제의 당선인이죠. 윤민섭 춘천시의원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앞으로 계획하신 시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춘천 석사동 효자 2동 시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의 윤민섭 당선인입니다. 우선 이번 선거가 이제 1번과 2번 그 양당 구도가 좀 강하게 작동하고 그동안 정의당에게 좀 실망한 분들도 많아서요. 쉽게 이렇게 3번을 찍기 어려운 선거였는데요. 이런 좀 어려운 조건에서도 저를 좀 좋게 봐주시고 선택해 주신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주민분들께서 열심히 일해보라고 그리고 믿고 좀 선택해 주신 만큼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당선되신 지 2주 정도 되셨는데 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이제 거리에서 당선 인사도 좀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유세차로 이제 자전거를 만들었었는데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네. 이제 공지천에서 이제 당선 인사도 좀 계속 드렸어요. 네.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이제 격려와 이제 좀 기대하겠다 이런 좀 응원의 말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좀 제 어깨가 좀 튼튼한데 네. 많이 무거운 상황까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의원 등록도 했고요. 네. 7월 1일부터 이제 의원 활동이 시작되는데 저도 당선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준비하느라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고요. 네. 정의당 이제 강원도당에서도 당선자가 나온 건 처음이라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원도당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강원도당 분위기만 조금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사실 진보 진영의 후보가 이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적은 있지만 네. 선출직 당선인은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결과도 좀 화제였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선거운동하는 모습들도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화제였는데 네. 이런 선거운동은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년 전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작한 그 강원도 이제 진보정당 역상에서요. 네. 비례대표 도의원은 2번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선출직으로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주목도 많이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일단 그동안에 이제 지역 활동을 조금 꾸준히 해온 부분도 있었는데요. 선거운동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굉장히 들어보니까.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예, 어떤 그래서 것들을 좀 하셨는지. 주역이 이제 저랑 선거 처음부터 함께해준 이제 4명의 이제 당원분들이 같이 계신데, 네. 함께 이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네. 실무적인 부분들도 좀 나누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재미있게 좀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인사를 정말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정치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럴 수 보면 있죠. 정치라는 단어만 들어도 선거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표정이 별썩 안 좋으신데 그냥 저보고 한번 웃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눈도 많이 마주치려고 하고 네. 손도 많이 흔들고 네. 그렇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트럭 유세차 대신 자전거를 좀 이쁘게 개조해서 이제 유세차로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호응이 많이 좋아서 좀 이번에는 자전거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먼저 네. 질문을 해주셨군요. 네, 이번에는 자전거 어떻게 만드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같이 준비하는 분들하고 함께 이제 자전거 유세차도 만들고 또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동네 이제 곳곳 다니면서 주민들과 좀 많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네. 대부분 이제 유세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유세차를 타면 이제 신속하게 많은 지역을 다닐 수 있지만 유권자들 만나서 이제 대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예요. 아무래도 차에 올라가 있다 보니. 그렇죠. 네. 자전거는 타고 가다가 그냥 잠깐 서 있으면 그냥 잠깐 서서 세우고, 네. 얘기하고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으면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밖에도 이제 동네 주민들과 같이 청소도 좀 하고 그래 동네 이제 꽃 화단 뭐 이런 것도 가꾸면서 좀 권위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의원 뭐 후보 이렇게 하면은 근데 권위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좀 동네 일꾼 뭐 이런 모습들을 좀 강조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좋은 얘기들하고 굉장히 주요했던 네네. 선거 전략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사실 힘든 점도 굉장히 많으셨죠? 많았죠.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체력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잘 즐기면서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네. 제가 4년 전에도 출마를 했는데 네. 4년 전에 지역구가 춘천에 네. 이제 석사동과 후평 3동이었어요. 네, 네, 4년 전에 제가 가선거구였죠. 12.8%를 얻었는데 네. 한 2.8%가 부족해서 아쉽게 좀 낙선을 했는데요. 그 지역구가 좀 그대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변경이 돼서요. 근데 변경되고 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석사동이 후평 3동에서 석사동 효자 2동으로 좀 변동됐는데요. 네. 이게 변동되는 건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지역 가서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이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게 됐어요. 네, 원래 법으로는 6개월 전, 네. 그러니까 12월 1일 정도에는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양당이 이제 좀 법을 어겨가면서 좀 서로 유불리 따지면서 시간 보내다가 정말 선거 한 달 앞두고 정해졌거든요.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고 네. 이게 또 그 한 달 내에 선거 여러 실무를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도 만나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 만날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좀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면 정말 국회나 이런 데서 선거구를 빨리도 아니고 네. 정말 법이 정한 시간 내에만 좀 네. 정해준다면은 좀 시의원 후보들이나 이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준비하는 후보들은 좀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지역을 다닐 수 있고 그게 또 후보들도 좋고 주민분들도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좀 많이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거구가 이렇게 늦게 결정되는 게 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네네. 하나가 이 춘천시원 라선거구는 네.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2명, 네네. 그리고 자유통일당 후보 1명까지 해서 네네. 총 이제 6분이 네. 네, 선거 이제 경쟁을 하셨는데 이번 경쟁에서 3등을 하셔서 네. 이제 당선이 되신 거예요. 이 거대 양당 후보들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 후보와 이렇게 경쟁을 하셨는데 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양당 구도가 1, 2번이 강해지면은 네. 상대적으로 다른 곳을 바라볼 시각이 유권자분들에서 여유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정의당 같은 제3당은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내내 춘천 석사동과 효자 이동 시의원은 3등까지 당선된다는 것만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네. 오히려 3등을 네. 더 노리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니 왜 3등 하려고 그래? 1등 하려고 그래? 그러면 솔직하게 3등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좋게 봐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유권자분들께서 선거가 투표용지가 한 7장이나 되니까 네. 잘 모르세요. 헷갈리시고.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뭐 경우들이 먹고, 많죠. 먹고 살기 바쁜데 또 이제 투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 제도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이렇게 뭐 도지사도 뽑고 시장도 뽑고 교육감도 뽑는데 시의원은 3등까지도 당선된다. 요걸 모르는데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냥 정의당 맞구나 이러고 저 친구는 뭐 좀 어렵지 않겠어 이러다가 네. 3등까지 당선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당연히 당선될 거 아니야. 네. 근데 1번과 2번 당은 후보를 둘씩이나 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뭘 그렇게 2명씩이나 내? 이러면 그렇죠. 어차피 1번 하나, 2번 하나 당선되니까 선생님이 3번 찍어주시면은 3등까지 골고루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정말 마음이 돌아서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니까 시민분들도 이게 특히나 이게 기초의원 같은 경우,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한 당에 치우치는 것보다 이렇게 골고루 좀 있으면서 견제도 하고 서로 균형도 맞추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네. 당선인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전략가신 것 같아요. 네, 엄청 전략이 주요하게 지금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은데 지난번 서정함의 시사주민의 이 대선 이후에 임성대 네네. 정의당 강원도당 선대위원장이 출연을 하셨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다음 지선 때는 기초의원 후보를 좀 많이 내겠다. 네네. 그리고 또 많이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이번 당선인의 당선이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가요?
일단 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당선이 돼서 그 동안에 이제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모습에서 이제 변환이 있었는데, 네. 뭐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정의당 이제 중앙당이나 강원도 상황은 사실 최악이라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마냥 뭐 당선의 뭐 기쁨이나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이제 강원도당은 강릉시장 1명, 춘천과 속초에서 기초의원 3명, 네. 그리고 도의원 비례대표 1명 이렇게 총 5명 후보가 냈는데요. 뭐 전체 뭐 선거구나 이렇게 보면은 작은 숫자지만 정말 나름 이제 준비가 잘 되고 열심히 하는 후보들이 났는데 일단은 뭐 저만 당선돼서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춘천 태계동에 출마한 엄재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표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선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이제 다른 후보들도 좀 당선되지 못해서 당 성적표가 그렇게 좀 썩 좋진 않다.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대 이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서요. 네. 대선에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까지도 좀 결과가 납부돼서 이제 지금 대표단은 좀 총사퇴하고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좀 꾸려진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좀 진보 정당으로서 정책 이슈나 이런 걸 좀 선점하면서 존재감도 좀 부각시켜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의원이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네. 이 뒤를 이을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굴해내는데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이제 여러 사건 사고가 많으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좀 이런 악적 선거 조건에서 제가 일단은 뭐 살아남긴 했는데요. 뭐 그래도 일단 강원도에서 이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정의당 의원이 좀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좀 변하구나 이런 모습을 좀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정의당 의원이 지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당선인의 좀 계획에 대해서 네, 좀 네.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네네.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거의 모든 당선인 분들께서나 각 당에서도 이 춘천은 버스 문제를 가장 유념하게 유심히 많은 보는 것 분들이, 같아요. 네. 많은 얘기했고 저도 뭐 후보님들이 선거운동하면서 이 버스 문제를 유권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네. 불만도 많고 네.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공유제를 내세웠습니다. 네. 공유제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게 좀 해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시내버스 구조를 잠깐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내버스는 이제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버스는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적자를 춘천시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 규모도 한 150억 정도로 상당히 커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다가 적자 나면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차라리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로 가자. 좀 이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거에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버스 이제 승무원분들의 이제 근무 환경도 좀 개선되면서 버스 질도 개선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용자 중심으로 노선 체계나 개편이 좀 지금보다는 쉽게 할 수 있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버스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공영제를 약속을 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입니다. 그렇죠. 초기 아무래도. 인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이 버스 운영권은요. 그 민간의 버스 운영권을 민간회사에서 인수 받으려면은 그 버스 노선 있잖아요. 이게 민간회사의 지적재산권처럼 취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노선권을 인수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노선권을 특별한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노선권을 받는 비용이 들지 않고 네. 차고지도 이미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춘천시가. 네. 그러니까 초기 매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적기고 나머지 이제 뭐 인건비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버스 환경, 버스 그 종사자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네. 적기라고 또 보시고 네네, 비용이 맞습니다. 크지만 지금보다는 더 좋은 때는 없다. 예, 이게 네. 노선권이 만약에 다른 민간업체에게 또 넘어간다고 하면요. 네. 그 노선권이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지적재산권처럼 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쉽게 이거를 인수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네.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또 설치하겠다라는 네네. 공약도 눈에 띄는데요. 사실 이제 기후위기 문제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 차원의 고민은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일단 뭐 기후위기 심각하다는 말씀 뭐 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렇죠. 지금 날씨도 보면은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기후위기 하면은 국가나 네, 뭐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대응해야 한다.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도 크게 국가에서 해야지 뭐 지자체에서 뭐 할 수 있어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의회까지도 이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좀 낸 공약인데요. 네. 일단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강원도도 이보다 앞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춘천은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울 거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까지는 그렇게 굳이 이렇게 뭐 선언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에서 국가나 광역, 기초까지도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좀 뭐 이건 정치인 쪽에서 해야 되겠죠. 네, 선언을 하고 그럼 이제 선언만 해서 그칠 게 아니라 그 실천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뭐 전담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을 꼭 만들어서 네. 좀 촘촘하게 그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낸 공약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기후위기는 절대적으로 뭐 중앙정부만의 몫이고 뭐 광역이나 기초는 뭐 그냥 중앙정부 잘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에게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것도 지금이 또 적기다. 네, 이것도 적기입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말씀하지 못하신 네.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계획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그 3등까지 당선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1, 2번 너무 몰아주지 마주시고 정말 3등까지 당선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시의원 되면 뭐 할 거냐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집행부를 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그게 의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네. 기본에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좀 들으면서 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곡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무진 씨가 부른 신호등인데요. 아, 신호등. 예, 그 가사에 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여기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당 네. 색깔이 딱 맞네요. 저희 당 주제곡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일단은 시민들께서 춘천시에 그 노란불 하나 켜주셨으니까요. 네. 그 노란색 신호등이 네. 잘 켜져야 이제 교통 질서도 잘 잡히고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란색 역할을 충분히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골랐습니다. 네. 사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정말 당 색깔이 딱딱 그렇죠? 맞고 예. 사실 이무진 씨도 이 자신의 인생이 네. 그 신호등 그 짧은 3초 같다. 맞습니다. 그때 예.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정의당도 그렇게 꼭 본인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무진의 신호등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춘천시의원에 당선된 우리 윤민섭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